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때문에 주민들이 싸워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뉴스는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요. 최근에는 층간소음뿐만 아니라 층간흡연도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층간흡연은 법적으로 단속이나 처벌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십니까. 우리 주거생활과 관련된 정보를 꾸준히 올려드리고 있는 친절한 생활 연구소 김도영 소장, 김 소장입니다. 아파트에 살거나 관련된 업무를 하는 분이라면 평생 공짜인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새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의 70% 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아파트 공화국에서 국회와 정치권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방치하고 있는 문제가 많이 있지만 오늘은 층간소음과 층간흡연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게시판에 아파트 집안 흡연 관련 초등학생 호소문이란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내용을 보면 초등학생입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이웃이 불편해할까봐 뛰지 마라, 의자 끌지 마라, 실내화 신고 다녀라를 입에 달고 사시고 저를 혼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웃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담배 연기로 저를 괴롭힙니다. 이젠 저도 새벽에 깨는 것이 습관이 되고 있어요. 제발 머리 아프지 않게, 목 아프지 않게 도와주세요. 제가 제일 억울한 건 이런 이웃 때문에 엄마 아빠한테 혼나는 것입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초등학생 입장에서 층간소음으로 나를 괴롭히는 이웃을 위해 엄마 아빠가 나에게 층간소음을 내지 말라며 혼내는 게 너무 억울하다는 아주 공감 가는 이야기입니다. 한 실험에 따르면 환풍기를 틀고 담배를 피우면 5분 이내에 아랫집 윗집으로 담배 유해 물질이 퍼지고 20시간을 공기 중에 떠다닌다고 합니다. 아파트에 사는 아이 중에 84%가 간접 흡연의 위험에 노출되었다고 하는 연구 보고가 있을 정도입니다. 이런 층간 흡연 문제는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지만 적절한 대응은 없는 상황인데요.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 제1항을 보면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은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선언적 내용이 있고요.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을 보면 간접 흡연으로 피해를 본 입주민은 관리주체, 즉 관리사무소에 알리면 관리주체가 세대 내 확인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 후에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요. 우선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즉 문을 안 열어주면 못 들어갑니다. 설사 들어가서 흡연한 것을 확인했다 하더라도 서술어를 잘 보면 참 애매합니다.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권고면 권고고 요청이면 요청이지 대한민국 법령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 그대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즉 담배를 그만 피면 안 될까요? 라고 아주 정중히 얘기해 볼 수 있다. 안 해도 되고 이런 정도입니다. 법에는 강제력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시죠? 이 정도 법령이라면 선언적으로 한번 말하고 허공으로 떠도는 공허한 외침일 뿐입니다. 아파트에서의 흡연과 관련된 또 다른 법령인 국민건강증진법을 살펴보면 제9조 5항에 따라 금연 아파트 지정을 할 수 있는데요. 일단 이거 하려면 소유자인 세대주 절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 보건소에 신청해야 됩니다. 그런데 살고 있는 사람의 절반의 동의가 아니고 소유자의 절반이라야 됩니다. 따라서 임대가 많은 아파트는 과반 동의 받는 것부터 쉽지가 않습니다. 동의서가 접수되면 보건소는 공무원들답게 과반 동의를 한 사람이 이 아파트에 사는 소유자로서 세대주가 맞는지를 동사무소를 통해 일일이 확인한 후에 소유자 과반의 동의가 확인되면 금연 아파트로 지정을 해주는데
여기서 말하는 금연 아파트란 복도, 계단실,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일부 공용시설에서 흡연이 금지되는 것이고, 이를 어긴 사람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과태료는 보건소 공무원이 출장을 나와 있는 상황에서 적발되면 그때 과태료가 발생하는 것이고, CCTV나 주민신고 등으로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참 힘들지요. 공용 부분은 그렇다 치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층간 흡연, 즉 전용 공간인 집안에서 담배를 피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세대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거나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워 이웃이 피해를 보는 것에 대한 법적인 기준은 현재까지 없는 상황입니다. 국회에서 무슨 일들이 항상 많고 뉴스에도 매일 나옵니다만은 이런 층간소음이나 층간흡연 같이 우리 생활과 관련된 문제는 등한시되고 있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층간소음 얘기를 잠깐 하면요, 제가 2001년 1월 28일에 올린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층간소음 원인 자재불량투성이라는 영상을 보시면 감사원에서 부실 검사와 부실 시공에 대한 지적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층간소음 차단제를 기준치 이상 넣고 공사를 해야 하는데, 층간소음 차단제의 성능을 평가하는 LH공사와 건설기술연구원이 도면보다 두껍게 제작된 실험체로 인정 실험을 해주거나 처음부터 조작된 성적서를 보고 적정하다며 인정해주는 등 검사를 아주 대충 해주는 방식으로 합격 성적서를 발급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이 있는 영상은 위에 링크가 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클릭해서 보셔도 되고, 나중에 아래 설명란에 링크를 남겨 놓겠으니 그때 다시 보셔도 됩니다. 아니면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만 들으셔도 되는데요, 계속 할게요. 시공 현장에서는 이렇게라도 합격 검사를 받은 재료를 쓰면 될 텐데, 그 또한 전혀 다른 재료를 쓰는 등 관리가 진짜 엉망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감사원에서는 층간소음 사전 심사를 통과한 아파트 28개 현장의 191개 세대의 층간소음을 측정했더니 놀랍게도 96%인 184개 세대가 사전 인정받은 등급보다 아래 등급이 확인되었고, 이 중에 60%인 114세대는 최소 성능 기준에도 못 미치는 성능을 발휘했다고 합니다. 정말 엉망진창인 거죠. 이런 상황에서도 결국 오수 없이 준공검사가 났고, 이런 부실검사와 부실시공의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민들이 뒤집어쓰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그나마 층간소음은 사전인증제에서 사후 검사제로 바뀌는 등 최소한 뭔가 해보려는 노력이라도 있는데, 오늘 말씀드린 층간흡연은 전혀 건드려 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층간소음으로 피살 사건이 난 것처럼 층간흡연으로도 꼭 사람이 몇 명 죽어야 관심을 돌려줄 것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친절한 생활 연구소에서는 공동주택에 사는 수많은 선량한 입주자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래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 놓으시면 새로운 영상 올릴 때마다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 여러분이 함께하는 밴드나 단톡방 또는 페이스북에 올려주셔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친절한 생활 연구소 김도형 소장, 김 소장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